여러분 혹시 주변에 청년들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식들이라도 한국이 월남처럼 돼간다, 월남 폐망시에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대답 돌아오던가요? 이런 대답 안 돌아오던가요? 왜 월남이 망했어요? 지금 베트남 있잖아요 하고. 또 우리 모 당의 대표 정치인이 그런 말도 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월남 폐망 이야기하니까 왜 월남이 폐망했느냐 그랬어요. 지금 베트남 그대로 있지 않느냐고, 통일돼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뭔 말과 같느냐면은, 백제가 멸망했다 하면 왜 백제가 멸망했느냐, 지금 충청도 전라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냐 이 말하고 같은 비슷한 어리석은 대답이죠. 월남이 폐망했을 때 그 순간의 참혹함을 잊어버리고 세월이 수십 년 흘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답하는 것인데, 이제 젊은 층은 어떻습니까? 안 보고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답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월남 폐망은 참혹했던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월남 폐망 때 알려지기로는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고, 많게로는 그 숫자가 900만에 이르렀다 이런 말도 있죠. 물론 추정일 뿐이죠. 아무튼 엄청난 수가 학살당했다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짐작해 볼 수 있죠. 바다에 보트피플 망망대해에 탈출한 그 인원만 해도 100만이 넘었거든요. 그럼 육로로 어디로 탈출한 인원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죠. 그래서 월남이 내노라 하는 기득권 집단은 거의 대부분이 처형당하고 수용소에서 죽어갔다. 그러니까 군인, 경찰은 말할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 사는 기업인 전부 재산 뺏기고 과갖고, 맑게는 하던 언론인 모두 그와 같이 됐고, 국가 공무원 모두 그와 같이 됐고, 그러니까 검찰, 법관 말할 거 없죠. 국회의원 모두 체포돼서 그와 같이 됐고, 아무튼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체포돼서 다 처형되고, 거기 더하여 월명을 위해서 평생을 간첩질을 했던 그 집단도 선착순으로 체포돼가지고 다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바다로 피신을 했어요. 배 조그마한 데 타고 콩나물같이 몸을 실어가지고 사는 길을 찾으려고. 그래서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바다에 빠져 죽고, 나머지는 구조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죠. 홀몸으로. 그것이 월남 폐망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월남이 폐망할 때 그 죽은 사람 그렇다 하더라도 살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편안하게 해줬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들에게는 암흑과 같은 세월이 지속됐다. 어떻게 지속됐겠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글을 쓰든 어디에 무슨 말을 하든 전부 검열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잘못되면 바로 처벌받고, 그 세월이 수십 년 장장 이어진 거죠. 거기다가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경상도에서 강원도 가려면 허가증 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딜 가든지. 또 5호 담당제 해가지고 5집을 한 단위로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보고하게 하고, 밤마다 점호당하고, 누가 외부인이 왔지 않냐 하고는 문 열어보고, 이런 세월 수십 년 살고, 언론의 자유가 뭐고 다 없는 거죠. 선택의 자유 자체가 주어지질 않았어요. 다 당에서 하란 대로 해야 돼요. 직업도 뭐도.
그 세월을 수십 년 산 겁니다. 이제 지금 조금 베트남 그래가지고 개방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면면이 내부에는 그렇게 옥죄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사업하는 분들 다 가서 겪어보고는 월남이 어떻구나 알거든요. 아마 그런 분위기 우리나라에서는 못 견딜걸요. 당장에 지금 젊은 층들 스마트폰만 빼서 보세요. 사용 못하게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만 못하게 끊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넷에서 글도 쓰고 온갖 거 하는데 그거 다 검열받고 못쓰게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신문 방송이 일일이 검열받아가지고 방송하고 글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또 이동하면 전부 허가증 떼야 되고 그거 견뎌질까요? 밤마다 문 열어서 점호 취하고 당장 선택의 자유가 없다. 취직을 해도 당이 정해놓은 대로 취직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맛이 안 날 거예요. 그것이 월남 패망사다 그런 이야기고 뭐 이런 말도 해요. 한국인은 의식 수준이 높아가지고 절대 북한 밑에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인간 심리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게 됩니다. 공포 분위기 지배돼 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유태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 수준이 높아서도 히틀러 압제 하에서 별 수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끌려가는 소처럼 꼼짝없지요. 일어설 힘도 얻게 됩니다. 그거는 의식 수준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사용 다들 잘 아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하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화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 모양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눌러주고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무료 구독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과거 거를 볼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글자를 누르고 들어가라 화면 아래. 그게 올린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든 유튜브 화면에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유튜브 화면에만 그게 보인다는 거죠. 퍼가기에서 나오는 화면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퍼가기 화면에서는 화면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더듬으면 거기 딱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정식 유튜브 화면으로 바뀝니다. 예, 거기에는 다 나와요. 그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5호 담당자 해가지고 5집을 한 단위로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보고하게 하고 밤마다 점호당하고 누가 외부인이 왔지 않냐 하고는 문 열어보고 이런 세월 수십 년 살고 언론의 자유가 뭐고 다 없는 거죠. 선택의 자유 자체가 주어지질 않았어요.
다 당에서 하란 대로 해야 돼요. 직업도 뭐도. 그 세월을 수십 년 산 겁니다. 이제 지금 조금 베트남 그래가지고 개방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면면이 내부에는 그렇게 옥죄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사업하는 분들 다 가서 겪어보고는 월남이 어떻구나 알거든요. 아마 그런 분위기 우리나라에서는 못 견딜걸요. 당장에 지금 젊은 층들 스마트폰만 빼서 보세요. 사용 못하게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만 못하게 끊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넷에서 글도 쓰고 온갖 거 하는데 그거 다 검열받고 못쓰게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신문 방송이 일일이 검열받아가지고 방송하고 글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또 이동하면은 전부 허가증 떼야 되고 그거 견뎌질까요? 밤마다 문 열어서 점호 취하고 당장 선택의 자유가 없다. 취직을 해도 당이 정해놓은 대로 취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맛이 안 날 거예요. 그것이 월남 폐망사다 그런 이야기고 뭐 이런 말도 해요. 한국인은 의식 수준이 높아가지고 절대 북한 밑에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인간 심리 알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알게 됩니다. 공포 분위기 지배돼 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유태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 수준이 높아서도 히틀러 압제 하에서 별 수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끌려가는 소처럼 꼼짝없지요. 일어설 힘도 얻게 됩니다. 그거는 의식 수준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사용 다들 잘 아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승난수가 학살당했다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짐작해 볼 수 있죠. 바다에 보트 피플 망망대해에 탈출한 그 인원만에도 100만이 넘었거든요. 그럼 육로로 어디로 탈출한 인원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죠. 그래서 월남이 내놓으라 하는 기득권 집단은 거의 대부분이 처형당하고 수용소에서 죽어갔다. 그러니까 군인, 경찰은 말할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잘 사는 기업인 전부 재산 뺏기고 과갖고 맑게는 해든 언론인 모두 과같이 됐고 국가 공무원 모두 과같이 됐고 그러니까 검찰, 법관 말할 거 없죠. 국회의원 모두 체포돼서 과같이 됐고 아무튼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체포돼서 다 처형되고 거기 더하여 월명을 위해서 평생을 간첩질했던 그 집단도 선착순으로 체포돼가지고 다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바다로 피신을 했어요. 배 조그마한 데 타고 콩나물같이 몸을 실어가지고 사는 길을 찾으려고. 그래서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바다에 빠져 죽고 나머지는 구조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죠. 홀몸으로. 그것이 월남 폐망사입니다. 그렇다면 월남이 폐망할 때 그 죽은 사람 그렇다 하더라도 살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편안하게 해줬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들에게는 암흑과 같은 세월이 지속됐다. 어떻게 지속됐겠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글을 쓰든 어디에 무슨 말을 하든 전부 검열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잘못되면 바로 처벌받고 그 세월이 수십 년 장장이 이어진 거죠. 거기다가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경상도에서 강원도 가려면 허가증 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딜 가든지. 또 5호 담당제 해가지고 5집을 한 단위로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보고하게 하고 밤마다 점호당하고 누가 외부인이 왔지 않냐 하고는 문 열어보고 이런 세월 수십 년 살고 언론의 자유가 뭐고 다 없는 거지요. 선택의 자유 자체가 주어지질 않았어요. 다 당에서 하란 대로 해야 돼요. 직업도 뭐도. 그 세월을 수십 년 산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화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이제 그렇게 답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월남 폐해망은 참혹했던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월남 폐해망 때 알려지기로는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고 많게로는 그 숫자가 900만에 이르렀다. 이런 말도 있죠. 물론 추정일 뿐이죠. 아무튼 엄청난 수가 학살당했다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짐작해 볼 수 있죠. 바다에 보트피플 망망대해에 탈출한 그 인원만에도 100만이 넘었거든요. 그럼 육로로 어디로 탈출한 인원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죠. 그래서 월남이 내놓으라 하는 기득권 집단은 거의 대부분이 처형당하고 수용소에서 죽어갔다. 그러니까 군인, 경찰은 말할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잘 사는 기업인 전부 재산 뺏기고 과갖고 맑게는 해든 언론인 모두 과같이 됐고
국가 공무원 모두 그와 같이 됐고, 그러니까 검찰, 법관 말할 거 없죠. 국회의원 모두 체포돼서 그와 같이 됐고, 아무튼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체포돼서 다 처형되고, 거기 더하여 월명을 위해서 평생을 간첩질했던 그 집단도 선착순으로 체포돼가지고 다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바다로 피신을 했어요. 배 조그마한 데 타고 콩나물같이 몸을 실어가지고 사는 길을 찾으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바다에 빠져 죽고, 나머지는 구조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죠. 홀몸으로. 그것이 월남 폐망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월남이 폐망할 때 그 죽은 사람 그렇다 하더라도 살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편안하게 해줬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들에게는 암흑과 같은 세월이 지속됐다. 어떻게 지속됐겠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글을 쓰든 어디에 무슨 말을 하든 전부 검열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잘못되면 바로 처벌받고, 그 세월이 수십 년 장장이 이어진 거죠. 거기다가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경상도에서 강원도 가려면 허가증 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딜 가든지.